살려서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렸네. 넌 납치된 거야.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대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네. 황제 카지노와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คาดว่านายเราอึนจงเนี่ยเปลือยนิ้วมือทั้งสองข้างถูกตัดตั้งแต่หัวแม่โป้งไปจนถึงนิ้วก้อยอะครับคาดว่าอะไรฮะอาจจะเป็นการเพื่อจะทำลายหลักฐานไม่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หาลายนิ้วมือได้ 예, 이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상당히 참담하고 무겁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파타야 많이 들어보실 텐데 이 파타야에서 영화 속에서나 불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파타야 살인 사건. 영장 방침이라는데요. 이 얘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건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사건 개요 일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이 파타야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던 피해자의 모친이 7일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습니다. 예. 당신의 아들이 우리의 마약을 바다에 버려서 1억 1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으니까 그 돈을 직접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현지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고 이를 신고를 받은 대사관 측에서 현지 경찰에 공조를 요청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피해자 지난달 30일에 태국으로 입국한 배우자가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2일 방콕 시내 한 술집에서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이 추적을 해서 CCTV 등을 종합해서 행적을 역추적해 봤더니 3일 새벽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이 이 남성을 납치를 해서 이 파타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픽업 트럭으로 갈아타요. 그리고 한 저수지 근처에 미리 예약해둔 숙박업소로 이 남성을 데리고 들어갔고요. 예. 이 남성은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4일 오후 9시쯤에 이 용의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큰 통을 싣고 검은 물체를 싣고 픽업 트럭을 타고 저수지로 이동하고 그 저수지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오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이 저수지를 수색해봤더니 피해자의 시신이 든 통을 발견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들이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장면들도 CCTV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얘기고요. 오늘 수사 속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경찰도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이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고요. 3명 중에 1명. 경찰은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의 미얀마 도주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 살해 용의자 2명을 아직 추적 중이다. 미얀마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피해자 용의자들 모두 한국 쪽이고 한 명은 지금 국내 전라북도 정읍에서 체포가 됐다. 인터폴을 통해서 국제수사기관을 통해서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 중이다. 그 이수영 교수님. 네. 한 명은 정읍, 한 명은 캄보디아 갔고 한 명은 미얀마로 갔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저수지, 드럼통, 파타야 사건일지 쭉 보셨는데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디서 봤던 사건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오기 전에도 그 사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좀 뒤져봤는데 그게 2015년도에도 지금 공대생이었어요. 그때는 사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2명의 공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검거하는데 한 명은 뭐 미리 검거가 됐고 다른 한 명을 검거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기억이 나서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지금은 모두 국내로 송환이 돼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서 지금은 이제 처벌을 받고 있는 와중인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또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한 명만 정읍에서 체포가 되고 나머지 2명이 지금 사실은 일부 어느 방향으로 도주했는지만 알 뿐 행적을 아직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 지금 도주를 했다가 꽤 오랜 기간 동안 검거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이 되는데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현장으로 뭐 여러 인터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찰들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지금 그 전 사건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예. 그래서 2015년도 사건은 국내에 이제 범죄 조직과 연관된 사건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거보다는 지금 저 3명의
조직이 뭐 상당 부분 돌발적으로 이제 일으킨 여행객에 대한 납치 살인 사건이 아닌가. 결국에는 뭐 몸값을 노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들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어디선가 본 듯한 사건이다라는 게 굳이 뭐 영화 범죄도시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장소, 수법 등이 2015년도 발생했던 사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 속보 내용만 다시 보면 20대 A씨는 한국에 입국했고 정읍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한 명은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쪽으로 도주했고 한 명은 미얀마 쪽으로 갔는지 안 했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